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자 위의 강자 우윤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자, 앞으로 3일 뒤 6월 1일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치러지죠. 두 분은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좀 하셨습니까? 일단은 그 홍보지가 왔지요. 왔죠? 일단은 물론 7장을 찍어야 되는데 네. 다 소화를 못했어요. 다 읽어봐야 되는데. 어... 다 읽어보셨어요? 당연히 저는 저희 집에 한번 깔아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장난감 겸 이렇게 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그래서 제가 또 좀 좋아하는 색깔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색깔로 엄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깔아놓고 놀았더니 거실을 다 덮더라고요. 많구나. 정말 많았습니다. 그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그 용지 가지고 촉감놀이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투표용지가 7장 내지 8장이다 보니까 한 당에서 1-가, 2-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방금 들은 지식으로 생겼습니다. 투표용지 한 장에는 꼭 한 표만 행사하셔야 되고 같은 정당일 때는 이제 가보다는 이 정당을 다 밀어주고 싶다 하면 나를 찍는 게 더 이롭다고 합니다. 그것도 새로 또 터득하신 요령이에요. 네, 어차피 가는 되니까 가가 다 쏠리게 되면은 이제 나가 탈락을 하니까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내가 밀어주고 싶은 정당이 있으면 정치평론의 자세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요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한마디가 정말 화제입니다. 며칠 전 586 용태론과 팬덤 정치 청산을 선언했습니다. 연예계의 전유물이었던 팬덤의 현상이 정치와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팬덤 정치의 장점과 단점 무엇인지 오늘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팬덤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 팬덤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서부터 유래된 얘기일까요? 팬덤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재가 된지 네. 언제 처음 등재가 됐냐면 1903년에 등재가 됐어요. 이런 것도 하셔요? 메리안 웹스터 사전이라고 있거든요. 웹스터 사전 유명하죠. 많이 보셨죠? 영문과니까. 역시 똑똑해. 그래요? 웹스터? 랍스터? 이건 뭡니까? 랍스터는 바닷가지고. 그러니까 이 메리안 사전이 웹스터라고 있군요. 사전 이름이에요. 네. 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는 영국에서 나오고 메리안 웹스터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사전인데 네. 여기에 1903년에 등재가 됐어요. 팬덤이란 단어가. 뭐 우리가 이제 퍼네틱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퍼네틱은 크레이지가 아니라 완전 크레이지를 퍼네틱이라고 해요. 광신자. 진짜 미친. 크레이지. 크레이지보다 더 크레이지란 단어 뉘앙스가 퍼네틱이 있는데 퍼네틱. 그 FAN으로 시작해요. 네. 거기서 팬이 나왔어요. 즉 팬이에요. 사인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팬이란 단어도 안 좋은 뉘앙스로 시작됐어요. 너 아니면 내가 못 살아. 넌 내 우상이야. 이게 팬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어떤 뭐 우리 집단이란 DOM이 붙어가지고 팬덤이란 단어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한 사람 또는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 우상하는 한 무리의 집단이란 뜻이 된 거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팬덤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된 거는 1903년이고 그럼 처음 적용되기 시작한 분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대중문화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대중문화가 이제 국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네. 특정인을 좀 좋아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고 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팬덤이라는 말이 탄생했는데 네. 우리는 사실 원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오빠 부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서태지와 아이들. 네, 뭐 조용필 씨도 있고. 조용필. 그게 그쵸. 이제 문화 쪽에서는 오빠 부대가 팬덤의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서태지 씨, 뭐 그 이후에는 잭스키스하고 H.O.T. 난리 났죠? 이때는 팬덤이 진짜 강력해서 서로 싸웠어요. 그치. 실제로 현피를 떴어요. 그치, 예전에. 그치. 뭐 아니 우리 두 분도 저랑 비슷한 세대면서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누구요? 뭐가 있었죠? 처음에 그 팬덤 시작은 남진 나훈아였어요. 너무
그러네, 진짜로 남진 나훈아. 우리는 그땐 그치?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진 나훈아고 네. 이제 저희 세대 때는 또 누구였냐면 네. 김승진과 박혜성이라고 있었어요. 스잔. 아내 형. 진짜 잘생겼잖아. 모릅니다, 저는. 네. 또 BTS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오빠 부대가 형성이 됐다가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네. 그 안에서 예를 들면은 뭐 커뮤니티라든지 팬클럽이라든지 네. 이런 모임 같은 게 시작이 돼서 그 안에서 서로 정보 같은 거 공유하고 하면서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지금 정치 팬덤들도 결국에는 커뮤니티나 인터넷으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치로까지 넘어가면서 굉장히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는 사실은 모두가 팬덤 사회에 살고 있어요. 오윤혜 씨도 사실은 네.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댓글 같은 거 남겨주고 그걸 본 이제 방송국 분들이 또 섭외를 하게 되는 거 실제 그래요. 팬덤이 그래요? 있어야지만 지금은 네. 그래서 유튜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갖고 있는 팔로워라고 하는 팬덤들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거고요. 이 사람이 가진 힘을 강하게 쳐주는 그런 문화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에 대한 선플과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네. 좀 더 가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광신도처럼 되게 되면은 네. 이제 사생팬이라든지 약간 여기서 좀 엇나간 사랑, 어긋난 사랑 그러면서 더 집착하면서 더 막 악플 달고 네. 이제 이렇게까지 번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팬덤이란 거가 이제 말 어원 자체가 아주 부정적으로 처음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은 다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퍼네틱이었나? 그 퍼네틱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네. 일단은 우상숭배의 뉘앙스로 시작이 된 거예요. 너 아니면 나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단체로 집단화된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극단적인 케이스는 사이비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주가 하는 말은 무조건 진리예요. 무슨 영화도 있었잖아요. 영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주님이라든지 우리 우상이 하는 말은 무조건 진리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회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팬들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스타가 됐는데 이 사람의 활동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스타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이 팬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지지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의견이 되게 중요한데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아서 다른 행동을 보일 때 이 사람들이 과하게 행동하면서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운신의 폭을 되게 좁혀놓거든요. 이게 굉장히 한 끗발 차이인 게 뭐냐면 팬에서 스토커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 쉬워요. 한 끗 차이군요. 한 끗 정말. 차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 우리가 다 너를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야한테 이런 애정을 줬는데 넌 나에게 실망을 줬어. 그때부터는 정말 안티팬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 한번 죽자. 그렇다면 이 연예계에서도 팬덤이 굉장히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정치 팬덤의 원조는 도대체 누굽니까? 일단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전근대 사회, 그러니까 근대와 현대를 통틀어 가지고 팬덤으로 집권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돌프 히틀러예요. 진짜 네. 뭐 그러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히틀러가 어떻게 집권했냐면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맞아. 배운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국적이 오스트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사람이 외국이지 않습니까? 독일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인기를 끊어가지고 나중에 총통까지 돼서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독재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정치적 기반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히틀러가. 근데 1923년도에 뮌헨 폭동이라고 해가지고 네. 무력으로 쿠데타를 한번 시도를 해요. 정신 나갔죠, 그때 히틀러는. 네. 그때는 히틀러가 아무 인지도가 없었던 그냥 무명 정치인이었는데. 그냥 현 정권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그렇죠. 거예요. 예. 한번 내가 무력으로 정권 한번 잡아보자.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한번 했어요, 23년도에. 네. 독일에서요? 독일에서. 네. 뮌헨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했는데 국가전복죄로. 재판장이 물었어요, 히틀러 보고. 이름 뭐냐고. 아돌프 히틀러라고. 너 왜 국가전복을 하려고 했냐? 거기서 이 히틀러의 전매 특허 연설이 나온 거예요. 연설 너무 잘하잖아요. 뭐예요? 우리 독일 게르만 민족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게르만 민족의 문제점은 이거 나 아돌프 히틀러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난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뭐 쫙 연설했는데 이거를 현장에 있던 신문 기자들이 우와 말 진짜 잘한다 해서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독일 국민들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말 잘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독일의 새로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갑자기 팬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국가 전복제이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네. 뮌헨 교도소 앞에 팬들이 매일 몰려오는 거야. 심지어는 소녀 팬들도 생겼어요. 그 팬레터 집어넣어주고. 네. 근데 간수들도 아돌프 히틀러를 함부로 못 대해요. 그래서 전국적인 여론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 독일을 이끌어야 된다. 아돌프 히틀러. 정말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형인데 법원은 5년형을 때려요. 그것도 모자라서 1년 6개월 만에 가석방 시켜버리거든요. 와,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대단하네요. 예. 순식간에 한순간에 스타가 돼가지고 집권을 하게 됩니다. 체게바라도 팬덤 정치라고 봐야 되나요? 좀 다른 건가요, 그건? 체게바라도 어떻게 보면 그 팬덤 정치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뭐 우리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팬덤 정치가 시작된 거는 2000년도에 노무현! 역시 정치평론가로서 자기가 노무현! 노사모. 노치는 누구입니까? 노사모네요, 노사모. 노사모가 공식적으로 첫 팬덤 클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요즘에는 요즘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큰 팬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좀 아무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죠. 지금 20대, 30대 여성분들 네. 이제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개딸이죠. 예, 그 양아들 현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네. 사실은 대선에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많은 분들이 놀란 것 같아요. 그 이재명 고문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팬덤 현상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초 커뮤니티에서 이 고문을 이 설치류 동물인 친칠라 닮았다고 해서 뭐 잼칠라다 뭐 이렇게 부르면서 친근한 캐릭터로 부르고 그 그림 보시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역시 가장 좀 충격적인 일은 네. 이 청년 여성 지지자들이 이 고문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자신들을 이 고문의 개딸이라고 그러면서 칭하게 됐고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 광경 보면서 많이 놀랐죠. 뭐지?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팬덤이 형성되는 게 좋은 일이지만 또 이해는 잘 안 된다. 갑자기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고 싫고 이전에 일단 중년의 정치인을 뜬금없이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 근데 그게 지금 굉장한 큰 힘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정치판이 어찌 보면 좀 연예계화 되는 듯한 뭐 그런 이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딸 신드롬이 네. 최근으로서는 가장 큰 어떤 팬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제 정치인들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발달 세대 이 시대에서 이제 팬덤이 없으면은 인기와 정치를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팬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뭐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 팬덤의 중심이 되는 뭐 정치인, 연예인 아니면 뭐 교주라든지 누구가 되든 간에 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옳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뭐라고 할까 무식함이 그 뭐라고 할까 이 용감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인이 뭘 하든 간에 다 박수를 치게 돼 버려요. 아, 맹목적으로 좋아해버리게 되면요. 이건 뭐 정치적 그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집권했을 때 인이 원하는 것 다 해. 인이 원하는 건 다 서포트 해주겠어.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비판적 그 의견은 뭐였냐면 인이가 원하는 문재인 인이니까 인이가 원하는 건 다 해. 혹시라도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때 분위기는 인이가 하는 건 다 지원해주겠다. 그 문제가 있다는 그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이 팬덤이 확산될 때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악재가 있어요. 선거에서 패배한다든지. 근데 이번에는 그게 굉장한 원동력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로 졌잖아요. 아이돌 팬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말 응원하는데 이 스타들이 잘 안 될 때 한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을 먹는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아이돌이 잘 안 풀리거나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면서 이 속에 우리도
이 사람이 떠야 되는데 같이 그 안 되는 거에 대한 한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독한 팬덤이 생긴다. 이런 좀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자 말고도 또 이준석, 홍준표, 한동훈 이분들에 대한 팬덤도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팬덤도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고 네. 한동훈 팬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조선 제1의 검이다라는 예전부터 얘기가 있지만 일단 팬덤이 시작되면 이제 연예인과 정치인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일단 저 사람이 뭘 입고 뭘 먹고 어딜 가고 어떤 행동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팬덤이 형성됐을 때 이제 팬덤이 형성됐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네. 한동훈 패션이라는 게 인터넷을 다 뒤집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 머플러 이런 것들. 네. 일단 한동훈 이 법무장관이 했던 머플러 완판되고 오, 그래요.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팬덤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SNS 정치를 잘 했기 때문에 팬덤을 뭐랄까 자생적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있고 본인이 이제 운영을 한다는 얘기도 있죠. 그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취임식 영상 조회수가 100만이 훌쩍 넘어요. 그럼요. 이분이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남다른 언변, 외모. 근데 나는 정치인의 모르겠어요. 외모도 중요한가 봐요. 왜냐면 예전에 뭐 중요하죠. 케네디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럼. 어쨌든 이런 게 지금 다 관심을 보이면서 특히 이제 한 장관의 어떤 국가관이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과거의 그런 인터뷰들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데 좌천됐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네.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이니까 담당하게 감당하겠다. 저같이 사회에서 혜택받고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다고 징징대면 구차하다. 이런 말들을 했던 게 그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상식과 정의는 공짜가 아니니까 감당하겠다. 권력이 물나는 것만 물어다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나를 쓰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몇 가지 워딩을 또 따다가 네. 이것만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게 결국에는 굉장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언변, 한마디 이런 게 딱 각인이 되면은 팬으로서 이제 그게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뭐랄까 이제 팬들 연예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 이제 최근에 정치인들 들어갔는데 특히 연예인들 정치인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팬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팬이 된다는 것은 네. 논리적 판단으로 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그냥 좋다. 마치 무조건 좋다. 사랑에 빠지듯. 그렇죠. 사랑에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그치. 없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걸 잘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히틀러 어록, 모택동 어록, 체 게바라 어록.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나를 따라 주십시오. 논리적으로 내 팬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감동을 시키는 거. 이걸 정치인들이 아는 순간 팬덤이 형성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과거의 중년층들이 본인들이 지지했던 당을 좋아하는 어떤 이유와 방법과는 지금 2030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유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다르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중년층 과거에 이렇게 당을 좀 많이 지지했었던 분들은 어떤 민주운동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뭐 위안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뭐 이런 역사적인 게 다 어우러져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2030의 여성과 남성들은 제가 볼 때 요즘에 먹히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공정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거대 사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라고 하지 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맞서 싸우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줬을 때 굉장히 좀 환호하고 열광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층들이 살아오면서 뭔가 부조리하고 혹은 이게 공정하지 못하고 뭔가 좀 차별받고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주 시원하게 한마디로서 정리해주는 그런 발언에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예전에 했던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회자가 되는 게 뭐 사이다 발언이다 뭐 등등등 하면서 네. 뭔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이 사회에 대한 울분 같은 거를 속 시원하게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그런 멘트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요. 맞아요.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인 팬덤이 성공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히틀러 케이스도 그렇고 이제 정치인 팬덤을 얘기하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마오쩌둥의 그 문화 대혁명 때 홍위병들이에요. 젊은 친구들이죠. 그렇죠. 네. 뭐 16살, 17살 이하의 그 애들이었어요. 홍위병들이. 네. 그 마오쩌둥이 그 뭘 했냐, 모택동이 뭘 했냐면은 그냥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네. 좀 멋있어 보이는 말 한마디 툭툭 던진 거야 이걸요. 거기에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이제 저 사람의 팬이 됐지 않습니까? 네. 모택동 마오 주석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진실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행동도 보고 말도 보지만 네.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진리예요. 공자 때려 부숴라. 유교 때려 부숴라. 사찰에 있는 불상 다 때려 부숴라. 그러면 왜 때려 부숴야 되는 것인가? 합리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오 주석께서 부수라고 했다. 이것이 뭐라고 할까? 앙시eng 레짐, 구시대의 유물이다. 부숴라. 지금 중국에 있는 유물들 있잖아요. 네. 중국에 있는 유물들 사찰, 뭐 공자묘, 유교 관련 그 유물들 네. 3, 40년 된 것들이 하나,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셔가지고. 6, 70년대 문화혁명 때 말이 문화혁명이지 문화 다 부수는 운동이었는데 싹 다 그때 박살이 났어요. 이게 문화대혁명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맹목적으로 가면 이렇게 큰 피해를. 굉장히 무섭다니까요. 그럼 외국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정치 팬덤 중에 방금 말씀해주신 이건 과거였나요? 미래는 아니죠. 아, 그렇죠. 외국에서는 어떤 정치인들이 팬덤을 형성하고 있나요? 팬덤 미국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 그 문화대혁명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네. 최근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엄청난, 그러니까 트럼프는 원래는 미디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어프렌티스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그 진행을 하면서 네. You are fired 이걸 유행시켰던 네, 맞아요. 그 미디어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언론을 알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마음을 쥐락펴락할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 할 때부터 시작해서 취임식 할 때 보면 무슨 콘서트였어요 그때요. 콘서트. 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정치인들과 같이 전당대회 할 때 어떤 정책을 설명한다든지 네. 이게 아니라 네. 그거 빰빰빰빰빰빰빰빰 로키 막 주제가 틀고 나가고 아, 빠밤빰 진짜요? 콘서트를 열었다니까요. 정책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아, 없어요, 정책이? 아,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제 뭐가 생겼냐면 이제 트럼프도 팬덤이 생겼어요. QAnon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팬덤이 생겼는데 QAnon이 무슨 말이냐면 네. Q는 미국 국가정보단체에서 극비 상황할 때 붙이는 코드명인 Q예요. 네. Q. 언어는 어나너머스라고 해서 익명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합성어거든요. QAnon. 그러니까 비밀 결사 단체란 말이에요. 오,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극우 단체가 어느 정도로 맹목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냐면은 네. 민주당 그러니까 반대 그 정치 세력이죠. 민주당은 딥스테이트라는 비밀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미국을 지금 뭐라고 할까 비밀리에 컨트롤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정의의 용사 트럼프가 왔다.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믿는 지지층이에요. 이 QAnon이 했던 가장 그 뭐라고 할까 극단적인 케이스의 행동이 뭐였냐면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대선에서 그 재선에서 지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우르르 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한 사건. 아, 맞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거는 미 건국 이래의 최악의 사건이었어요. 와. 민의의 전당, 미 국회의사당을 폭도들이라고 미국 언론이 말했기 때문에 저도 폭도라고 할게요. 네. 폭도들이 밀고 들어가가지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사건들이 아, 있잖아요. 사망자까지 나왔었나요? 사람 죽었어요. 그때 밀고 들어간 그 폭도들의 대부분이 QAnon이었어요. 아. 그래서 정치인 팬덤이 있으면 좋긴 좋겠죠. 하지만 정치인 팬덤은 역사적 케이스를 봤을 때 그 결말이 좋은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팬덤을 활용해 갖고 우리가 아니면 적이다.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이거를 활용하거든요. 네. 우리 이야기가 틀린 저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이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진짜 우리 편만 딱 끌고 가는 것이어서 네. 사실은 국가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분열의 정치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정말 미국인들 그중에서도 이제
대본 좀 주실래요? 네. 네, 네. 노동자들 그다음에 이제 뭐 불만이 좀 많았던 분들 두 가지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그다음에 그 저기 뭐죠? 영어가 안 나오죠. 넘어오는 사람들 뭐죠? 이민자들. 이민자들 이제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 이미그랜트.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저 사람들 때문에 너네가 힘들다. 저 외국 때문에 미국이 힘들다. 약간 이런 식의 논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다 하니까 뭐 그냥 바람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팬이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 우리가 쭉 지금 얘기하는 거 다 관통하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 집단이 아니에요. 팬이란 그 팬덤이란 자체가. 네. 그리고 이 팬덤이란 거에 이제 경쟁이 들어가 버리죠. 네. 경쟁이 들어가면 폭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팬들은 다 그래. 지금까지 싹 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진 나훈아, 또 뭐 잭스키스랑 누구라고요? H.O.T. H.O.T 등등등. 뭐 기억나시겠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프로야구 처음 개막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해태 타이거즈 지금 기아 타이거즈죠. 네. 해태 타이거즈랑 롯데 자이언츠랑 이제 두 경기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한 팀이 지죠. 상대편 버스 불질러요. 실제로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라는 것이 이제 경쟁 그 뭐랄까 구도가 들어가 버리면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윤의 팬덤이 있는데 오윤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했다. 찾아와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보복합니까? 완전히 이 사람을 거의 만신창이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 한번 경험한 입장에서는 오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뭐 잘못했거나 옳지 않은 모습을 계속 하지 못하게끔 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하니까 이게 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누군가 이제 견제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노사모는 전 상당히 뭐라고 할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네. 지금 현재의 말하고 할까 극단적인 팬덤과는 약간 다른 결이었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2000년도 그 대선에서 16대 총선이죠. 16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서 부산 강서구에 출마했거든요. 이건 난 떨어지겠다라고 간 거예요. 네. 당연히 낙선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네티즌들이 너무 안 됐다. 저 노무현이란 정치인을 우리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노사모였는데 그때 노사모는 맹목적인 노무현 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노무현이란 정치인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지적을 했던 단체가 노사모였거든요. 근데 지금 특정 무슨 다른 정치인 팬덤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일부 정치인 팬덤은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네가 하는 건 다 오라.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 사람은 뭘 하냐? 뭐라고 할까? 용기가 생겨요. 좋게 말한 용기고 나쁘게 말하면 무식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도 날 지지해주는 서포터들이 네. 이렇게 날 지지해주는데 한번 해볼까? 밀어붙이게 됩니다. 위험하네요. 위험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정치인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도 팬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 팬덤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자꾸 극단적으로 내기 시작하면은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꼬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그리고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일부 아주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언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인도. 네. 방송인도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믿는다. 그걸 그 사람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일단 얘기해요. 얘기해놓고 팩트 체크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말고. 왜냐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엄청난 팬덤이 당신이 하는 말은 다 맞다라고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요. 그렇네요. 자, 조선시대에는 그럼 임금이나 정치인은 사실 직접 만나보기는 힘들어서 팬덤 정치가 없었을까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팬덤 정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치가 누가 정치라는지도 모르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로 본 팬덤 정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반응을 제가 봤거든요. 1년 동안 팬덤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하는지 봤더니 그 부정적인 반응이 82%나 돼요. 부정적인 반응이요? 일반 여론에서 잘못됐다, 내로남불이다, 극성이다, 걱정이다, 싫다. 걱정이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정치권에서 혹은 댓글로 나오는 그 댓글이 극성 지지자들이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중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의 생각이 다 옳지 않고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라고 하기가 힘든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사실은 정치인들도 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가 한 82% 정도 인터넷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있다. 조선시대 때 팬덤 정치한 사람. 아 정말 갑자기 생각나셨습니까? 지금 생각. 누구?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팬덤 정치라고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지금 딱 보니까 팬덤 정치가 맞네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아닙니까? 누구예요? 광해군. 광해군. 광해군이요? 어. 그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무려가 아니라 겨우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당해요. 아 그러니까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뛰어왔어요. 부산에서요? 그러니까 20일 만에 점령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간 거예요. 20일 만에 한양에 들어온 거는. 선조는 바로 우리가 이제 몽진 또는 파천이라고 하는 도망을 간 거죠. 개성 찍고 평양 찍고 의주, 신의주. 이제 압록강만 넘으면 명나라예요. 네.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한 거야. 압록강을 넘을까 말까. 넘는 순간 국가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국왕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그때 선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 내 아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한 다음에 분조를 하자. 분조가 뭐냐면 조정을 둘로 나누자예요. 분조요. 네. 그래서 정말 분조를 해요. 그래서 아들 광해군 세자 보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빠, 나 선조는 여기서 의주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분조를 이끌고 좀 어떻게 좀 해봐. 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 광해군이 굉장히 용감한 모습을 보여요. 어떤 모습이죠? 남쪽으로 치고 내려가요. 왜군들이 바글바글한 남쪽으로 치고 내려가. 그러면서 의병 활동을 으쌰으쌰 격렬해요. 실제로 조선 조정은 광해군이 이끈 거예요. 그 소문이 조선 팔도에 쫙 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조선도 그 당시 이제 드디어 망했구나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했는데 네. 광해군이 뛰어다니면서 분조를 이끌면서 목숨 걸고 왜군들이랑 싸운다. 난 소식이 조선에 다 퍼진 거예요. 이봐, 돌쇠 들었어? 우리 세자 저하께서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의병 활동을 지금 지원하고 있대. 야,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우리 낫이라도 들고 가서 우리도 외병들과 싸우자. 네. 이게 전국적으로 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의 최고 슈퍼스타는 광해군이 된 거예요. 물론 이순신 장군도 있었지만 네. 여기에 선조가 극도로 질투를 해요. 질투하지. 네? 나는 도망갔는데 아빠는 아들은 목숨 걸고 뛰어다니면서 네. 지금 조선 최고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네. 그걸 왜 질투합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선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아니, 사람은 보통 질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광해군을 폐쇄자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질투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임진왜란에 뭐라고 할까? 지금으로 보면 팬덤 정치를 했던 것은 광해군이었다. 광해군에게 이렇게 좋은 역사도 있었군요. 안 좋은 얘기만 하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자, 과거에도 정치인들의 팬카페는 있었는데 요즘처럼 정치 팬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치 팬덤이 확대된 배경이 무엇일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치 팬덤이 확대된 제일 넘버원 이유는 아까 우리 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터넷의 발달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없으면 내가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하면 정당 사무실에 가야 되고 번거롭죠. 도장 찍어야 되고 네. 전화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네. 이거는 클릭 몇 번이면 내가 그 지원 의사를 밝힐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민주 의식이라고 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겁이 나가지고 내가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무서워. 잡혀가는 거 아닐까? 중정 안기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닐까? 지금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민주 시민으로서 나도 목소리를 내 가지고 당당하게 저 정치인을 내가 지원하겠다. 이런 민주의식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으로서는 힘든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네. 정치인들도 반응하고 사회가 변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정치 제도의 급격한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득 정치인들의 후원금, 이거 있어야지 활동하거든요. 팬덤을 형성할 만큼 큰 인기를 얻는 정치인들은 후원금도 진짜 많이 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치 자금은 당연히 필요해요. 정치 자금은
뭐 그 어떤 정치인이라도 필요한데 네. 문제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으면 안 되겠죠. 불법이라는 거는 몰래 받는 거. 몰래 받을 수도 있나요? 아, 이거는 몰래. 뭐 역사적으로 다 이제 이 밝혀졌고 뭐 공론화되고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이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게 첫 번째 공론화된 게 언제냐면 네. 92년도에 당시 YS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네. 소통령이란 말을 들었었죠. 그래요. 그 김현철 씨가 당시 이제 그 무허가 한의사들로부터 우리도 좀 약간 그 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불법 정치 자금을 김현철 씨에게 넘긴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불법 정치 자금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몰래 받으면 안 돼요. 받으려면 정말 후원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받든지 네. 정말 우리가 무슨 뭐 투명하게 받든지 해야지. 그러면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의 후원금 계좌를 공개하면서 후원금을 받잖아요. 받죠. 그러면 그 후원금을 어디에다 썼는지 이런 뭐 영수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죠. 공개를 합니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20억을 받았으면 20억을 다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당연히 보여줘야죠. 다. 내가 개인 돈이 아니라 당신 정치 활동하라고 내가 준 돈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공개되게 되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정치 팬덤 좋기만 할까?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저도 생각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혜 씨는? 장단점. 저는 연예인과 정치인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팬덤이라는 게 연예인들에게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치에 있어서 팬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잖아요. 정치인의 어떤 제도, 정치인의 행보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팬덤의 얘기에만 귀 기울여가지고 정말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거를 듣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본인이 어떤 당선이 되거나 큰일을 했을 때는 크게 가로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정치인이 이제 국민들에게 인지돼야 되거든요. 사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모르죠. 어쨌든 국민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팬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팬덤이 너무 강해지면 그 응집된 힘이 좀 나와 다른 생각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배타적이고 그 아까 말한 대로 좀 적으로 규정하고 저 사람 없애야 된다 막 강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데 사실 그 균형을 저는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팬덤은 우리가 좀 약간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사전 보면은 그 팬덤이란 정의에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Not logical approach라고 해가지고 무슨 뭡니까? 영문과 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Not logical. approach요. 그러니까 네. 비합리적, 비이성적 접근이다. 팬이라는 것 자체는 어머 너무 좋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감정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리적, 이성적 접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 직결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성적,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삶에 독이 될 사람인지 이득이 될 사람인지. 그리고 소통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삼김시대 때는 사실 어르신으로 봤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 맞아요. 거기에 되게 귀 기울였는데 요즘에는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정치인을 이게 맞는 거지만 가깝게 거의 느껴지죠? 가깝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인에게 답을 묻다 세무단의 시그니처 코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반 시민들은 정치 팬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은 저의 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좋아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정치인이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좀 권위적이지 않고 네. 좀 국민들과 같이 좀 소통하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좀 좋은 정치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과거에 지금은 없더라도 과거에 내가 조금 많이 좋아했었던 좀 지지했었던 정치인도 없을까요? 그 좋아하는 정치인보다는 제가 일하면서 좀 만나 뵙게 된 정치인들 몇 분 있었는데 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님이 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일하고 있을 시간이 저녁 시간대였는데 대부분 그 의원님들은 오실 때 옆에 한두 분으로 같이 동행을 해서 오시는데
그분은 이제 혼자 그 장소에 오셔가지고 제가 좀 의아해서 그 다른 분한테 여쭤봤더니 원래 저렇게 혼자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시간이 6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그 퇴근 시간이 넘어가지고 그 시간 이후에는 뭐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고 저녁 일정들은 이제 혼자서 다니시는 분이라고 들어서 그런 소탈한 그때- 면에.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인들은 다 뭔가 권위적이고 옆에서 뭔가 다 보좌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정치인이어서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하면서 좀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 요즘에는 특히 정치인에 대한 열혈 지지, 팬덤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 팬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점은 있는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뭔가 본인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에 대해서 뭐 이유를 불문하고 다 감싸 안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지지자들과 그 정치인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건 좋지만 그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소통을 하면서 그 정치 그 팬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팬들이 더 막 감싸 안아주면서 이렇게 그 좀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네. 오늘 전화 연결과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네. 너무 감싸 안고 잘못된 부분은 그냥 보듬어주고 다른 쪽에 잘못된 부분은 엄청 끄집어내고. 예. 네가 하는 거 다 옳다 이거죠. 안 되고요. 자, 좋습니다. 이번엔 제 지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이름은 밝히실 필요 없고요. 어디 사는 네. 누구 몇 살인지 정도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수서에 사는 그 40살입니다. 네, 남성이시죠?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예, 좋습니다. 그 좋아하는 정치인 혹시 있으세요? 아, 저는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점이 좀 좋으셨었나요? 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에 대한 그런 순수함? 그러니까 순수함이 있다 보니까 네. 이분이 어떤 거를 하더라도 이게 나름 숨은 이유가 있겠구나. 뭔가 의도가 있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되게 아쉽지만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정치인 중에서는 내가 팬으로서 이렇게 좋아하는 분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고 보는 분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번에 그래요? 경기도 예, 예. 민주당 후보 나오신 분인데 네네. 그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기대하는 거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네. 뭔가 당론이나 진영 논리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그래도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다 싶으면 후원금도 낼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 후원금을 그 노회찬 심상정의 진보진당 시절에는 냈었거든요. 10년 그래요? 전인데 예,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 냈는데 네네. 지금은 사실은 되게 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좀 안타깝게도. 네. 뭐 기회가 된다면 거침없는 녀석들의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자, 끝으로 제가- 예.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썬킴님도 너무 좋아하고 오. 오윤혜 씨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네네. 통화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정치인에 대한 열혈 지지가 지금 팬덤 현상 낳고 있는데 네네. 이 정치 팬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치 팬덤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팬덤이 있다 보면은 네. 팬덤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랑인데 이제 논의가 불가능하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팬덤 문화를 굉장히 교묘하고 치졸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팬덤이 되면은 이제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생기는데 네. 과연 정치에 있어서 그런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그렇게 좋을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여기 썬킴 선생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히틀러도 엄청난 팬덤의 결과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확하게 시절의 알고 아이돌. 계시네요. 네. 네, 그 시절에 뭔가 썬킴 선생님한테 인정을 한번 받았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냈는데 그가 순수하지 않게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면은 그냥 푸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팬덤 문화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 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감사합니다. 복사. 제 지인이었지만 네. 이렇게 또 똑똑한지 몰랐네요. 네. 전민기에 대한 팬심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연결. 네, 감사합니다. 아니 유유상종이라고 역시 팀장님 지인들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교수님 지인도 네. 저는 그 이제 팬덤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연예계의 얘기를 우리가 또 빼뜨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예계에서 이렇게 매니지먼트와 오. 이쪽 관련된 그 이제 그 현직 종사자분이신데 네네. 실명은 안 밝히신다고 하시니까 네. 한번 연결은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은 밝히시 않으셔도 되고 어디 사시는 누구시고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 나이는 이제 30대 중반이고요. 네. 프로그램 만든 30대 중반이고요. 네. 네, 프로그램들 만드는 제작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지금 그 정치인들의 팬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럼 좋아하는 정치인은 혹시 있으신가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이준석 씨가 네네. 네네. 대표, 예. 인상, 이- 예. 지금 대표죠. 네. 예. 좀 인상적인 일이 좀 있었어서 좀 기억에 남고, 그 대선. 어떤 진행할- 인상적인 일이 있었나요? 대선 한참 진행할 때였는데, 그때 뭐 이제 뭐 대표 사퇴라 뭐 이렇게 당내에서 목소리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기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냥 전체 다 그 국민의힘 그 의원들 모인 자리에서 28분인가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연설한 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뭐 당대표가 바뀌냐 어쩌냐 뭐 이런 이야기도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연설로 이렇게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택시처럼 운전해서 뭐 평택 가겠다 그러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욕 먹고 뭐 그랬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 시기에 되게 이 사람의 카리스마 정치인 말 잘하는 정치인이 오랜만에 등장했다라는 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래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좋아하는 정치인이 딱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요. 네네. 그 정치 후원금도 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그냥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에도 정치 후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있죠. 미국에 있죠. 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왜 정치인에게 정치 후원금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내야지만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국가적으로 그럼 그들의 정치 국가에서 활동금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땅 파서 장사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이 그거를 자기가 지지하는 뭐 세력을 응원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돈 많은 뭐 좀 진영을 포섭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은 뭐 활동 떵떵거리면서 잘할 수 있고 뭐 소수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거고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제도가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정치인의 팬덤인데 지금 뭐 이제 연예계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제 연예인들 팬덤은 많이 접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인들 팬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팬덤과 정치인의 팬덤이 비슷한 게, 그러니까 극성 팬덤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팬덤이라고 하면 이제 뭐 많이 표현하는 말로 이제 사생이라고 많이 표현되는 팬덤이 있죠. 그래서 사생 팬들 뭐 이렇게
숙소에 침범해서 뭐 속옷을 훔친다든지, 뭐 비행기 언제 타는지 알아내서 옆자리에 앉아서 뭐 몰래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이렇게 팬들 사이에서도 배척당하고 아티스트도 싫어하는 팬덤. 그러니까 사생 팬들이 항상 이제 팬덤 내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생 팬들이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 조국 사태에 관련해서 그 뭐 법정 갈 때 뭐 이렇게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차 닦아주고 뭐 이런 행동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그 행동 때문에 그 더 이렇게 그 안 좋은 이미지가 쪽을 생겼다. 지지하는 세력들이 전체가 또 약간 그 조국의 생각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제 뭐 반대편이나 뭐 중도층에게 욕을 더 많이 먹지 않았나. 그 사건이 없었으면 조국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너무 뭐 흔히 말하는 빠로 치부가 됐을까? 뭐 그 사람의 뭐 사상이나 뭐 판단을 좋아해서 따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빠로 몰리게 된다는 거죠. 사생으로. 그래서 뭐 연예인 팬덤이나 정치인 팬덤이나 마찬가지로 빠가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두 분은 이제 팬덤 정치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팬덤을 막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 좋아하는 마음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 이 정치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좀 더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라든지 외모 혹은 뭐 이런 매력으로 지금 정치인에 대한 팬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네. 결국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은 행동을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 그럼요. 사람이 그동안 걸어온 행보, 그쵸. 그동안에 어떤 정치 활동을 보였는지 그러니까 말에 현혹되지 않는 팬덤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의 어떤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네. 조금 더 팬덤 정치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이제 그 당사자인 정치인이 나름대로 그 자제를 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팬덤이라는 게 약간 마약과도 같거든요. 봐봐요. 어느 순간 내 뭐 유튜브 팔로워가 막 200만 명이 됐다. 난 기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의 인기의 원동력인 저 팬들 저쪽에서 내가 서포트를 해주는데 이 지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볼까? 라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판단과 이제 컨트롤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든 게 문제예요. 문제로 끝나는군요. 정말 쉽지 맞습니다. 않는 예. 것 같습니다. 자, 팬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되느냐는 결국 우리 각자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다음 주 일요일 밤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세모단 파이팅!